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청신호가 켜졌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에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뉴스 AS에서는 재구시를 못해 아쉬움이 많았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닫아놓을 수도 없고. 주민이 제안한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온라인 주민총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주민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또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 목동 등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관문인 안전진단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뿐 아니라 2차 안전진단 의뢰도 모두 시도가 맡습니다. 2차 안전진단의 현장 조사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철근 부식도와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이번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목동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인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높은 고강도의 대책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들을 뽑아본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규제 지역의 확대와 강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예상했던 내용들보다 훨씬 좀 강화된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을 막는 이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법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진입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또 종부세 인상 등이 이제 이번 규제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집값 잡는 효과가 이번에는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그동안 풍선 효과 같은 이런 부작용들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뛰어넘는 어떤 전반적인 그 규제 지역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이슈를 좀 강화시키는 내용들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잡는 것인데요.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지금 어떤 수급의 불균형,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어떤 강제적인 가격을 누르는, 아니면 그 어떤 수요를 누르는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돈 없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의 매수의 기회를 상당히 많이 박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고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대출의 제한, 그리고 그 좀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들도 괜히 제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를 좀 초래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사실은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또 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번 정책이 사실은 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확대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규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잡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방으로 이동하던 투자 수요들을 다시 서울로 끌어들이는 이럴 바엔 다시 서울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재건축과 관련된 대책들도 나왔는데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조합원이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겠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도 좀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게 요점인데요. 최근에 재건축 청신호가 있었던 목동 아파트 6단지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인근의 아파트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목동 같은 경우에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또 11단지 같은 경우에도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를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제 조합 설립 신청을 하는 그 단지부터 2년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목동의 경우에는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학군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목동으로 이제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목동 뭐 대단지다 보니까 거기 일대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일단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은 이미 통과해버린 안전진단이 통과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어떤 가격 격차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안전진단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되는 곳과 그리고 통과된 곳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재건축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걱정하시는 단계라기보다는요, 내 예, 집을 한 채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리하지 않은, 너무 많은 대출을 쓰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은 자가를 매수하는 것이 당연히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긴 안목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자산의 관리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좀 중요시하게 보시고 매수는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만든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은평구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뉴스 AS에서 살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주민이 공동체를 꾸려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현장을 둘러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신사이동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4개월 넘게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에는 카페와 목욕탕, 독서실,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문이 좀 많이 잠겨 있으니까 안 됐고 그래서 이용을 못 했는데 많이. 아이고 가족집 바가지 목탕에 바가지 목탕 샤워기 한판 안 나있고 누가 가나요? 보니까 어르신들 가끔 모이시고 뭐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는 봤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 영역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시설 관리와 운영은 주민공동체가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주민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스트하우스만 겨우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이거 아마 적자인데 그 돈을 누가 다 해결합니까? 앞에도요, 누가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직장살이 하고 저녁이나 들어오는데 카페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렇다 보니 카페 등 이용률이 적은 공간은 경로당 등 필요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은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건의를 했더니 경로당은 또 안 된다네요. 또 용도 변경 또 해야 된다고. 관할 지자체나 서울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건물이다 보니까 뭐 주민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지금 이제 공사하고 좀 정리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좀 더 다른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서포트를 좀 해드려요.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못 한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뭐 사용 이제 못 하시게끔 해야겠죠. 아직.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공공시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설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행정당국의 고민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닫아놓을 수도 없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남성 환자가 16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서대문구 주민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환자가 지난 5일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평구에서는 생후 1개월 된 아기와 산모, 또 산모의 친정엄마 등 일가족이 확진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은평구는 가련 일동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작은 딸 40대 여성, A씨의 손자 생후 1개월 아기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최근 출산한 딸의 진관동 집에 매일 저녁 가서 산후조리를 돕고 손자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또 조카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생 집에 방문했던 A씨의 큰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위 등 다른 가족 접촉자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입니다. 같은 날 은평구에서 또 다른 일가족 확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응암 이동에 사는 51세 남성 B씨가 13일 확진된 데 이어 그의 어머니인 70대 여성이 1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중랑구에 살고 있는 B씨의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참여 예산 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은평구의 주민총회가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20일에 열립니다. 총회를 앞두고 심사를 거쳐 상정된 정책과제 투표가 한창인데요. 이번 주민총회는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 통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민총회가 뭔지 간략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참여예산 협치 주민총회인데요. 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예산은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요. 총 14개 과제 중에서 24억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어떤 큰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한 600~700명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의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민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동안에 한 달 정도의 주민 투표 과정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500여 명 정도의 온라인 수기단을 운영해 왔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주요한 의견 등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주민총회 투표와 그동안의 투표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총회에 상정된 거는 총 14가지 과제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과제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바탕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즉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 기반 측면에 대해서 분류해가지고 상정을 한 건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은평구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온라인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심플로우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되는데요. 거기 그 과정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SNS상에서도 은평구청 그 밴드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들 중에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어떤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그 대조동에서 그 공원에 그 반려동물 나들이 공간을 조성하자고 하는 사업이 2018년도에 제안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예, 이제 실제 선정되고 나서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와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가족과 같이 여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공원 같은 데에 반려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그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가지고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 총회는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 역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표에 일반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참여를 지향하는 모두의 민주주의를 저희가 이제 바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참여예산 협치 내년도 과제를 정하는 거는 총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민투표, 두 번째 온라인 수기단, 세 번째 온라인 주민총회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기단도 원하는 주민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온라인 수기단은 15명 내외의 그 카카오 톡방을 이용해 토론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 유지를 위해서 사전에 신청받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날 진행되는 온라인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심플로우를 통해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정책 과제는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이 주민총회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이 변경됩니다. 은평구 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해 낮 12시부터 4시까지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운영됩니다. 목동 아파트 11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11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51.87점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D등급은 조건부 통과로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목동 아파트 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바 있고 9단지와 5단지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